12월 9일 생생 주식입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에 상당히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 증시가 간밤에 좀 약보합권의 약세권 흐름을 나타냈죠. 9일하고 10일에 FOMC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FOMC 바로 목전에 두고 금리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나 막상 또 FOMC가 다가오니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약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 5일 이평선 위에서 견조한 그러한 눌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패턴에 그렇게 문제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박스권이에요, 지금 나스닥도.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요, 상승 파동이 나갈 때 하고 이 박스권일 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나갈 때는 이게 갈 것 같으면 그냥 가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직전 고점으로의 어떤 접근,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방이라도 이게 쑥 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상승 파동의 구간이 아니고 과열 해소의 박스권 등락의 영역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코스피 지수가 쉬어갔지만은 보시는 대로 5일 이평선 위에서 양선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5일 이평선 위에서 양선으로 끝났다는 거는 지수가 눌렸지만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여전히 전고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단기 흐름의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던 거는 오늘까지 5일 이평선을 과연 회복할 거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결국 5일 이평선 위로 마감은 됐어요. 자, 마감은 됐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저항이 있을 때 여기를 저점상 지지해서 올라가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돌파하는 건 달라요.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면 다시 지지까지 확인을 거쳐야죠. 그죠? 따라서 오늘은 아래에서 위로 돌파했으니까 내일은 5일 이평선을 지지로 유지해 줄 수 있는지까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다만 오늘까지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코스닥 지수가 여기에 대해서 하향 후 고점 저항으로 밀리는 흐름은 없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승 후 여기서 매물과의 충돌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하방으로의 어떤 흐름을 방어해 줬다라는 거죠. 그죠? 방어해 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의 흐름 패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내일 후속 흐름에서는 과연 5일 이평선을 다시 저점상 지지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코스닥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공부할 부분이 있어요. 주식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건 지수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추세가 상승인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다. 추세가 상승인데 단기로 조정은 저가 매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추세를 놓고 볼 때는 이게 상승 구간에 있거든요. 그죠? 추세로 볼 때는 이게 상승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상승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인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이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죠. 그죠? 지금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은 삼성전자부터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추세가 상승인데 조정이 나온다 단기로, 그러면 오히려 이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또 보여준 거죠. 아무튼 양시장 지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 지루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볼 수 있겠고요. 종목들을 볼 때 오늘은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주 쪽에서 상승이 나타났죠.
그러나 조선주가 상승한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주도주의 성격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어제 2차 전지 쪽에서 어제 1등주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제가 2등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2등주가 에코프로 BM이라고 그랬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 2등주 에코프로 BM이 전고점을 돌파했죠. 자, 이제 3등주는 뭐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 그러니까 에코프로는요, 그냥 올라갔다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주식장인 분들, 멤버십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매집을 거쳐서 올라간 패턴이에요. 매집을 거쳐서 올리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자, 매집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흔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집의 종목은 마지막에 흔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은 역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매집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아래로 흔들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집을 거쳐서 올린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죽는 거예요. 쉽게 안 죽는 건데, 어쨌든 1등주가 전고점 돌파했고 2등주가 전고점 돌파했어요. 이제 3등주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면 2차 전지 섹터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3등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었죠. 에코프로 머티 있었고, LNF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까지 전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2차 전지 섹터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쨌든 1등주, 2등주는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죠? 제가 1등주, 2등주, 3등주 이렇게 구분해 드렸던 이유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ADR 발행설이 있었어요. 그죠? ADR 주식 예탁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은 돼 있지만은 ADR을 발행해 가지고 ADR을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과가 뭐예요? ADR에 대한 효과. 미국 경쟁사와의 주가 차이를 좁힐 수 있다? 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종목이더라도 한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의 어떤 시가총액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이 달라요.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단 소외가 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건데, ADR 발행을 하게 되면은 미국 경쟁사 대비 주가 차이를 좁힐 수 있다라는 이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과의 주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단점도 있긴 있어요. 미국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또 집단소송 리스크나 이런 어떤 단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어쨌든 ADR 발행설 요걸 가지고 일단 어제 상승을 했었는데,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ADR을 발행한 기업들은 SK텔레콤, 뭐 포스코홀딩스, KT, 한국전력,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일단 SK 하이닉스가 그러나 오늘은 또 다시 눌렸는데, 어제 제가 기준점을 하이닉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거는 앞서서도 얘기했던 거고 어제만 얘기한 게 아니고, 1차가 어디였어요? 57만 원. 맞죠? 1차가 57만 원. 2차가 얼마였어요? 60만 7천 원. 제가 왜 1차, 2차로 나눠서 이 종목에 대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2차 이 기준점까지 돌파 안착이 되어야만 SK 하이닉스의 패턴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알았죠? 1차를 돌파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까지 완전히 돌파 안착해야만 주가 패턴이 완전히 살아난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57만 원 어제 넘겼지만, 자, 57만 원 넘겼지만 이게 저점상 지지로 넘긴 게 아니었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코스닥 지수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 근데 오늘 57만 원 지지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을 제가 아무렇게나 잡아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에 일단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후속그룹 역시 57만 원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해서 올라가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제처럼 뚫어도 다시 깰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60만 7천 원까지 돌파한짝해야만 패턴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 이 기준을 갖고 SK 하이닉스를 체크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네, 알았죠? 이런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 주식장인 카페 주소를 잘 확인하시고요. 가짜 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